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네, 이번에도 어떠한 소식이 나왔는지 같이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의 1월달 제조 PMI를 보게 되면 별로 좋지 못한 실적을 보여주었는데요. IHS 마켓에 따르면 오미크론 변이 확산과 그리고 기업들의 공급망 지연 및 인력난으로 인한 생산 차질로 좀 영향을 끼쳤다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 12월 시카고 여는 전미활동 지수도 별로 좋지 못한 부분을 좀 볼 수가 있게 되겠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오미크론 변이 확산의 직원 부족 사태를 경험을 하면서 생산과 설비 가동률 지표가 부진한 점이 하락 요인으로 작용을 했다라는 것과, 그리고 골드만삭스가 미 연준이 인플레이션 급등에 대처하기 위해서 연내 금리 인상을 아무래도 4번 정도를 하지 않겠냐라는 전망치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연준이 3월, 6월, 9월, 12월 4번에 걸쳐 금리 인상을 할 거라는 기본적인 전망이 있는데, 이제 이것도 인플레이션 상황에 따라서 긴축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 라는 옵션적 조항이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죠. 그리고 중국의 인민은행이 역 RP 금리를 10bp 정도 인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춘절을 앞두고 유동성을 유지하기 위한 측면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국은행이 CBDC 기본 기능이 요구사항에 부합했다고 해서 정상 작동하는 것을 확인했다라는 발표를 또 내놓기도 했습니다. 아무래도 뭐 CBDC 기본 업무에 필요한 IT 시스템 구현을 해서 테스트를 했다고 하니까 조만간에 보고서가 나오게 되겠죠. 달러 인덱스 추이는 95.89를 기록을 했다고 하는데요. 미 연준의 조기 긴축 우려미 우크라이나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되고 있다는 점을 타 주요국 화폐 달러 대비 선호 심리가 강화돼서 상승 마감을 보여주었다는 것과, 금 가격 추이는 온스당 1841달러 선의 마감을 보여주었다고 하는데요. 1월 미국의 FMC 회의를 앞두고 긴축 우려가 부각된 가운데 우크라이나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영향을 끼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가는 배럴당 83.97달러 선의 마감을 보여주었다고 하는데요. 우크라이나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약화된 가운데 그간 이어진 상승세에 따른 조정이 이루어졌다고 하네요. 그 다음으로 하나금융투자에서 나왔던 내용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미국의 달러의 흐름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불확실성을 확인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빅스 지수로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그나마 달러의 움직임으로 우리는 좀 선제적으로 빠르게 좀 대응을 또 할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는 달러 기반을 먼저 보고 좀 대응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달러는 긴축 선방향 원하는 변동성 높은 국면에 진입을 하고 있다. 미국의 선물 시장은 3월에 FOMC 금리 인상 확률을 97.1%로 보고 있고, 89.3%가 25bp 인상, 7.8%는 50bp 인상을 점치고 있다. 미 달러 투기적 순매수에 늘어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고, 달러 인덱스는 연준의 긴축 기조를 선방향하면서 작년에 11월 말 고점 이후 안정된 반면 원하는 여타 신흥 통화들과 비교해도 약세 흐름을 나타나고 있는 중이다. 긴축에 대한 경계 강과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 심리 등이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특히 최근에는 달러 원달러 상승 시 변동성이 비대칭적으로 커지는 경향을 나타나고 있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원달러 환율 연평균도 1173원 정도를 좀 보고 있네요. 하나금융투자 쪽에서는. 일단은 왜 그렇게 보고 있냐, 북한 리스크 부분과 무역 수지 적자, 그리고 추경 예산 편성이 늘어나고 있는 정부 부채 부담성 때문에 그렇게 평가를 했는데, 여기서 이제 주요 골자는 무역 수지가 앞으로 얼마만큼 더 많이 늘어나게 될 것이냐 또 좀 볼 필요성이 있다고 하네요. 그 다음으로 코인에 대한 소식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닉네임 떡보님께서 남겨주셨던 내용인데요. 보게 되면 비트코인 나스닥 커플링을 전제로 일단 좀 보도록 하겠다. 그래서 과거 미국이 금리 인상한 연도에 나스닥 상승률은 더 높았고, 그러니까 높긴 했지만 이제 그때 진통도 꽤 컸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그 시점에 코인은 별로 좋지 못했죠. 그리고 17년도 때 과거 데이터를 찾아보면 명확하게 드러날 수가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좋았다가 18, 19 부분에는 또 다른 길을 또 가기도 했었죠. 그리고 또 보게 되면 FOMC가 끝나고 나서 과연 그 다음
흐름은 어떻게 될 것이냐인데, 이분은 6월 정도의 추세 전환에 따른 메시지를 또 주기도 했지만, 제가 보기에는 6월 달까지는 일단은 좀 더 기다려서 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는 포인트는 이 발끝점에서 사려고 하는 게 아니고 발목에서 사야 할 포인트를 좀 갖고 계셔야 됩니다. 왜냐면 끝까지 하려고 하다 보면 가장 중요한 타이밍을 놓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손해율 부분을 좀 감안하고 발목 정도에서 매수하려고 하는 그런 형태를 좀 잡아야 된다. 포인트를 그렇게 잡아야 된다. 그리고 어떠한 구독자님께서 뭐 이런 댓글도 남겨주셨는데요. 일단은 보유자와 그리고 매도자의 입장은 이번 관점에서 좀 다르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저는 갖고 있지 않다 보니까 좀 더 여유롭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관점을 갖고 있겠지만, 보유자 입장에서는 또 상당히 속이 타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반면에 내 평단을 얼마만큼 빠르게 낮출 수 있으면 그 포인트도 아주 좀 지혜롭게 좀 봐야 되겠죠. 내 감성이 먼저 앞서가지고 클릭 한번 잘못하면 또 그 기회는 날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조급할 필요성이 없고요. 이미 현금을 갖고 있으신 분들도 조급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악재가 아직도 많이 남아져 있기 때문에 그 악재가 가장 큰 악재가 소멸이 되기 직전 때까지는 좀 더 아껴두자라고 저는 설명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또 지금 시점이 좀 더 저렴하지 않아요? 지금 들어가도 괜찮지 않을까요? 라고 하지만 저는 좀 더 지켜보고 들어갈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면 그렇게 조급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이죠. 그 다음으로 보게 되면 가상자산 손실 5년간 2월 공제에 따른 기사가 나온 게 있는데, 뭐 이번에 이제 대선 후보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줬다라고 해서 과연 이게 지켜질 것이냐에 따른 의구심이 있고, 이게 뭐 코인만 특혜를 주는 게 아닙니다. 그냥 주식과 똑같이 그냥 맞춰주겠다라는 거거든요. 2023년도 때부터. 그래서 뭐 별거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필리핀 은행이 암호화폐 거래 서비스를 개시를 했다고 하는데요. 여기서도 보시게 되면 국가 부채 비율을 보게 되면 상당히 매우 선진국 기반이 꽤 많이 높아졌죠. 그렇기 때문에 필리핀도 마찬가지로 어쩔 수 없이 그런 기반 요건을 좀 준비를 하려고 한다 라고 저는 그렇게 또 생각이 들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이번 주 FOMC 골드만삭스의 예측이라고 해가지고 좀 더 상세한 내용이 또 여기 이분께서 올려주셨던 내용인데요. 보게 되면은 369 12월 25bp 아니면 5월 7월 달에 뭐 대차 대조표 축소 발표 및 금리 인상을 갖고 있다. 아니면 여기서 25bp가 아니라 50bp로 때릴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예측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경우의 수를 다 적어 주셨던 게 정말 노력을 많이 하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공부를 잘했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죠. 그 다음으로 그레이스케일이 투자한 고려 중인 목록이 뭐 이런 게 있다라고 하니까 그냥 참고만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3대 신용평가사 피치가 암호화폐 채굴업 수익 하락 시 빠르게 빠져나갈 수 있다라는 내용인데요. 피치는 22년도 1월 24일 보고서를 통해 암호화폐 채굴업은 생산성이 떨어질 경우 빠르게 축소되거나 종료될 수 있는 민감한 산업이다. 채굴 작업을 통한 수익이 줄어들 경우 채굴작은 빠르게 축소되거나 폐쇄될 수 있다라고 주장을 내비치기도 했었는데요. 뭐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럴 수가 있냐? 뭐 그렇게 또 보실 수도 있겠죠. 예, 보실 수도 있겠지만 한편에 지금 이더 가격을 보게 되면 대표적으로 그냥 이더를 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을 봐도 상관이 없겠지만, 근데 이더 부분을 보게 되면 벌써 300만 원이 깨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제가 또 아는 채굴 부분, 채굴을 직접 하고 계시는 분들이 좀 있어가지고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막 초입부에 들어갔던 사람들은 200만 원 정도 선이 나오면 생각보다 힘들다. 그리고 애당초 초입부 고인물이 했던 사람들을 보게 되면 거의 이런 사람들까지 다 털어 제껴서 만약에 된다고 하면 50만원 정도가 이더 가격이 나와야 가능하고, 평균적으로는 50에서 100,
뭐 150만 원 사이 정도를 보더라고요. 평균 100만 원까지 또 보시는 분들도 있고요. 일단은 가장 이제 중요한 건 이더 가격 자체가 100에서 150만 원 선에만 되어도 채굴 포기 부분이 꽤 많이 나올 수 있다 라고 그냥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라마다 또 전기세가 또 다르기 때문에 그 점은 좀 유하게 좀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카카오 게임 코인 보라가 리브랜딩으로 인한 또 갑작스러운 급등이 또 보여주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3대 선물 거래소 비트코인 무기한 선물 롱숏 비율이 나왔는데, 바이낸스 롱 51%, FTX 49.7%, 비트겟이 51.05%를 기록을 했다라고 합니다. 숏도 마찬가지로 거의 50% 전후 부분을 좀 보여주고 있네요. 그리고 빗썸도 메타마스크 출금을 또 막았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2월 달부터 이제 사전조사 감사 기간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더리움 제사에서 이더1과 이더2 용어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합의 레이어로 교체를 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위메이드가 첫 디파이 프로토콜 클레바를 예치금 4억 달러를 돌파했다고 해서 생각보다 어느 정도 성방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게 좀 놀라웠고요. 앞으로 이게 가격에 영향을 좀 끼칠 수 있을지 우리는 좀 볼 필요성이 있거니와, 메타 카카오도 넘버는 NFT 마켓플레이스라고 해가지고 기사 나온 게 있는데, 룩, 레어, 메타, FTX, 코인베이스, 카카오, 네이버라고 해가지고 뭐 이런 형태로 다 진입을 해주고 있다. 그만큼 NFT가 상당히 매력적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게 되겠죠. 그 다음으로 나왔던 게, 저는 이 내용을 좀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손실률 대비 원금 복구를 위한 수익률 표라고 했는데, 비트의 이제 이 등락폭이 생각보다 크죠. 그래서 평균적으로 한 20% 정도는 감안하고 보셔야 됩니다. 하루 등락폭 자체를. 그렇기 때문에 50%까지면 일단 수익률이 나오려면 2배 이상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주식 대비와 비교하면 안 됩니다. 코인은 언제든지 위로 올라갈 때 더 많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내려갈 때도 더 많이 내려가는 그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 55%가 넘어갔다고 해서 나는 시장이 끝났다 이렇게 표현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고, 어느 정도 견뎌낼 줄 알아야 되고, 평단만 잘 지혜롭게 낮춰도 괜찮을 것이다 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미 50% 이상 하락을 했던 분은 무조건 정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그냥 확정 실현해버리면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근로소득으로 다 보충을 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꼭 그런 일이 없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요 이야기를 또 옛날에도 보여드리기도 했지만, 왜 다시 보여드렸냐, 그만큼 공부가 중요하다라는 걸 다시 한번 메시지를 드리기 위해서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너는 글을 잘 모르니까 내가 알아서 할게. 고마운 친구와 화장품 가게를 시작을 했다. 명의도 내 이름, 카드도 내 이름으로 해준 친구가 너무 고마웠다. 어느 날 친구는 은행 대출을 해서 도망갔고, 나는 3억 7천만 원이라는 날벼락을 맞게 되었다. 아들방까지 빼서 빚을 갚으며 글만 알았어도 가슴을 쳤다. 나는 길을 쓰고 공부를 시작했고, 이제는 은행도 혼자 가고 사인도 내가 한다. 사기당한 3억 7천이 글로 배우게 된 값이라고 보게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맨날 보면, 야, 그래서 결론은 사라는 거 말라는 거야. 그러다가 실패하면 누구가 가장 손해를 보게 되냐? 정작 본인이 손해를 제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 이 정도 대충 이 정도만 딱 던져 주었다고 하면 다시 한번 검증하고 검토하고 그래야 돼요. 예, 그 돈은 여러분들 거지 제 돈이 아니에요. 제가 항상 얘기하죠. 수많은 구독자, 그리고 구독자 외에서 댓글로 맨날 욕도 남기는 것도 많고, 네 생각이 과연 맞다라고 생각을 하냐라고 맨날 질타하고 그렇게 하지만, 제 주관대로 해서 이렇게까지 성장을 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나름대로 주관대로 똑바로 해놓고,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를 해놓고 해야 손해를 안 봅니다. 누가 꼭 정답을 찝어주지 않아요. 예. 그 다음으로
메이커다우에 따른 약간의 불확실성도 또 남아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계속 하락 추세가 계속 이어지게 된다라는 전제 조건으로 아까 채굴에 따른 리스크도 있겠지만 디파이에 따른 리스크도 같이 존재한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여기에서도 이더가 1900달러까지 하락을 하게 되면 메이커다우에서 6억 달러 상당의 상승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1400달러까지 하락을 하게 되면 17억 달러 상당의 청산이 발생을 하게 될 것이다. 근데 이것뿐이겠습니까? 여기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 또 있겠죠. 그래서 대부분 여기에 묶여져 있는 뭐 메이커다우 부분, 네, 엮여져 있는 뭐 수압이나 이런 부분, 엮여져 있는 그런 코인들이 제일 많이 손해를 볼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웬만하면은 조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이더 가격이 급락을 하게 되면 자체 스테이블 코인의 다이를 빌려줄 때 받는 담보물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자동 청산이 된다라는 점도 참고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이 계속 떨어지면 뭐 버텨진다라고 하지만 이게 하나가 터지기 시작을 하면 애만 터질까요? 연달아 터지겠죠. 그래서 마지노선, 진짜 이더의 마지노선이 정말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디파이에도 뭐 커브나 WBTC나 이런 부분을 또 보게 돼도 생각보다 얘네들도 같이 터져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좀 우려가 꽤 돼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더 많이 하락을 하면 생각보다 이게 좀 우리가 생각했던 대비보다 더 충격이 클 수도 있다 라는 점을 다시 한번 머릿속에 기입을 해 두시면서 시장을 좀 잘 보셔라. 그리고 뭐 못해도 이더가 1900달러 니까 아무래도 못해도 뭐 220만원 정도니까 뭐 채굴이나 뭐 디파이나 거의 비슷한 200만원 밑으로 내려가기 시작을 하게 되면 긴장을 좀 가질 필요성이 있겠다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더 내려가면은 200만원 선, 그냥 간단하게 기억하기 좋게 200만원 선에 내려간다라고 하면 일단은 긴장 바짝 하고 계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더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생각보다 쉽지 않은 장이다. 그리고 2월달까지 일단 기다리고 설날 끝나고 나서 봐도 늦지 않기 때문에 그런 점도 보셨으면 좋겠고요. 조만간에 설날 특집편 따로 올려드릴 테니까 그 점도 참고하시면 아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할게요.